안녕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호주 워홀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정보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워낙 이야기가 긴 소재라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호주 워홀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제 나이대나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대 분들이 대부분 호주 말고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걸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제 대학 동기 중에서도 아직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저는 가는 게 맞다, 아니다 라고는 말을 할 순 없죠.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 경험을 들려드리려 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가족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누나가 2명이 있거든요. 9살 차이 나는 큰 누나와 4살 차이 나는 작은 누나가 있는데 둘 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워홀을 다녀왔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저는 약간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나도 크면 워킹홀리데이를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저는 누나들과 다르게 공부를 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를 좀 빡세게 했죠. 그래서 결국 대학은 나쁘지 않은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재수하느라 1년이 늦어지고 남자니까 또 누나들이랑 다르게 군대까지 다녀오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누나들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남자들이랑 차이 나면 1년밖에 안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워홀까지 다녀오면 사회로 나가는 시기가 너무 늦어질까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워홀 후에 복학해서 이제 학교를 바로 다니고 졸업한다 해도 28살에 졸업이에요. 저는 이제 취업을 28살에 바로 취업난인데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언제 취직을 하고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학자금을 갚고 그걸 다 하지? 그런 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군대에서 일병 때, 여성분들은 들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병 때 고민을 이등병 때부터 계속 해오다가 그래, 전역 후에 바로 가자. 이제 제가 전역 후에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바로 갔다가 오면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돈도 벌어야 되니까요. 1년 휴학한다고 쳐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계획을 군대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짜기 시작했죠. 여권도 없었거든요. 저 해외여행이라고 다녀본 적도 없어서 여권도 군대에서 만들고, 참 군인들은 이제 몇몇 군인은 여권 못 만들잖아요. 그 과정 엄청 복잡하다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역 6개월 전인가? 그때가 되면은 이제 행정반에 이제 부탁하면은 바로 떼줘요. 전역 증명서, 그러니까 전역할 예정 증명서? 그런 걸 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권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여권도 만들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했죠. 일단 워홀이, 그때도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홀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영어권 나라를 가려고 했죠. 왜냐면 저는 다른 나라 언어는 단 1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저랑 비슷한 수준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워홀 할 때 경험했던 건 영어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 영어 굉장히 못했어요. 물론 지금이라고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좀 외국인들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틀려도? 대화는 다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알바를 바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하루에 한 12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3달 동안에 뭐 그동안에 제가 쓴 돈도 있죠, 당연히. 3달 동안에 나머지 비용을 빼고 이제 비행기값 포함해서 한 500만 원을 딱 들고 워홀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워홀을 준비할 때 신청을 해야 돼요. 워홀비. 그게 신청비가 제 기억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국가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던 나라가 그때 호주, 캐나다, 영국이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지금도 똑같다고 들었어요. 호주는 그냥 지원하면 나와요. 지원하고 돈 주면 나와요. 캐나다는 그때 약간 연에 2번씩인가 1번씩 뽑는데 랜덤으로 줬었어요. 그 2017년도죠. 2017년도에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야. 신청을 내가 돈 내고 해도 빡치잖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선착순도 아닌 게 예를 들어 4,000명을 올해 뽑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떤 애는 한 달 만에 나왔어. 근데 어떤 애는 4달 있다가 나와. 선착순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먼저 지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당장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쪽을 좀 더 알아봤죠. 영국도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국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뭐 필요한 게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보통 일단 다 나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범죄 경력이 없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정부 후원 보증서인가 뭐 그거는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그 밖에 뭐 제일 제가 이제 못 갔던 이유는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토익, 토플, 탭스, IELTS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봐야 돼. 근데 절대 성적이 높진 않아요. 토익 한 600점인가? IELTS 5인가? 이 정도예요. 진짜 높진 않아. 그러니까 누구나 딸 수 있어요. 누구나 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제 걸렸던 거죠. 예. 저는 당장 바로 알바하고 가야 되는데 시험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고 뭐 할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신체 검사를 또 해야 돼. 이제 예약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해야 돼. 신체 검사를 하면 그것도 10몇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강남에 무슨 연세 세브란스인가? 하여튼 뭐 강남에 무슨 병원에서 했었어요. 강남에 무슨 신체 검사 받는 그 신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3군데 있댔나? 강남,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고 이제 비행기표는 미리 샀었어요. 그거 안 나와도 비행기표는 살 수 있어요. 비행기표도 사고 돈도 비행기표 사고 뭐 하니까 400만 원이 남잖아요. 뭐 신검비랑 신청비는 그 전에 미리 냈던 거고 이제 비행기표 값 포함해서 한 500만 원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표 값 내고 비행기표는 제 기준으로 한 9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왕복으로요. 근데 대신 되게 이제 환승이 길었어요. 저는 이제 한 갈 때 6시간, 올 때 8시간인가? 하여튼 한 번은 일본에서 기다리고 한 번은 중국에서 홍콩에서 기다렸는데 그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쌌던 거예요. 저는 호주를 가려고 했던 명백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약간 버킷리스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누님들과 함께 뭐 꼭 비키니 입은 여자가 없어도 되지만 남자도 괜찮아. 산타 모자를 쓴 해변에서 그걸 막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얼마나 멋있어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저는 호주를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주에 처음 도착해서 그리고 가기 전에 숙소 잡고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필요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10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영상을 다 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고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심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